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 가운데 한 곳, 경기지사죠. 여야 대진표 확정됐습니다. 결선 투표도 치르지 않고 민주당에선 김동연 후보가 낙점되면서 일찍부터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와 맞대결이 성사가 됐습니다. 자, 경기도민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후보는 누가 될까요? 얼마 전에 김은혜 후보가 확정된 이후로 YTN이 바로 인터뷰를 했는데 오늘은 민주당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선 투표 가능성도 이야기가 됐었는데 결선 투표 없이 1차 투표로 확정이 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 세 분 후보들이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경륜이 뛰어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선까지 갈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아마 경기도지사 선거를 꼭 이겨달라는 당원들과 또 많은 시민분들의 이 열망이 모아져서 예. 제가 운 좋게 이렇게 1차에서 통과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다른 경쟁 후보들, 민주당 후보들은 다 공동선대위원장 하기로 했죠?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선거 마치고 경선 발표 네. 마치고 바로 세 분께 연락드려서 뭐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팀으로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 예. 공동선대위원장 제안을 했는데 세 분 다 아주 흔쾌히 맡아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왜 김동연을 후보로 뽑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이제 합당하고 입당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 선거가 거의 뭐 성패의 가름자가 되는 모양이 되고 경기도지사 선거가 전국 선거를 견인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예. 아마 이제 그 당원들이나 또는 투표에 참여하신 그 시민분들께서 경기도지사의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에게 이렇게 표를 몰아준 게 아닌가, 꼭 이기라는 열망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 때문에 네. 지금 여야가 강하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거 잠깐 여쭤볼까요? 어떻게 지금 보고 계세요? 지금 뭐 검찰의 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를 포함한 네. 검찰 개혁은 뭐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이와 같은 수사권, 기소권 분리뿐만 아니라 뭐 검찰의 인사권 독립이라든지 또는 전관 예우 근절 이런 것도 네.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예. 전에 원내대표 간에 합의가 됐는데 이것을 그 번복하는 모양이 됐습니다. 예.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뭐 당선자의 생각인지 또는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우려 전화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면서 이 합의가 번복됨으로써 예. 그 당내 민주주의도 좀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예. 그런 측면에서 깊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박병석 의장의 본회의 상정 결정, 사실상 본회의 상정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잘했다고 보십니까? 지금 일단 법사위에서 통과된 안이 네. 그 지난번 그 정당 간에 합의된 안을 통과한 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번복한 것이기 때문에 예. 합의안을 번복한 측에 이 규칙 사유가 더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 검찰 개혁이 가야 될 길은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후보로 확정돼서 여러 가지 여쭤볼 게 많은데 좀 더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확정된 이후에요. 이재명 지금 고문이시죠? 상임고문과 통화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통화했습니다. 통화해서 이제 결과 나온 뒤니까 이제 그 전에 경선 과정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좀 부담스러운 게 아니겠습니까? 결정된 데 통화를 했는데 축하 말씀해 주셨고 네. 또 지난번에 대선 과정에서 함께 합의했던 가치 연대에 대한 추진 방안 얘기를 했고 저는 또 이 고문께서 그 여러 가지 사정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공식 당 후보가 됐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부탁 말씀도 드렸고 흔쾌히 또 그렇게 하시겠다는 어떻게 답을 들었습니다.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던가요? 뭐 그런 얘기까지 자세하지는 않았고요. 아무래도 네. 지금 바깥 그 외출을 안 하고 이제 안에 계시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이렇게 지원을 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후보가 유승민 후보를 누르고 됐잖아요. 자, 김은혜 후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유승민 후보가 되셨더라면은 경기도의 앞날과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제 전문가로서 생산적인 토론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네. 김은혜 후보가 올라오셨습니다. 뭐 누구누구의 입 또는 표적 공천 뭐 이런 얘기를 듣고 계신 거로 알고 있는데 아마 이 국정 운영의 경험이나 또 도정의 경험 또는 여러 가지 공약을 내세우지만
그와 같은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일머리는 조금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경기도지사로서 일꾼을 뽑는 선거가 아니라 예. 이 정쟁이나 정치 공방으로 좀 이렇게 가게 되는 모양으로 끌고 가지 않을까 싶은 게 조금 우려가 됩니다. 네, 그렇군요. 윤석열 대변인이냐, 경기도 대변인이냐, 과거냐, 미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경기지사 선거를 이제 미니 대선이라고 많이들 표현하잖아요. 뭐 윤심 대 명심 이런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뭐 조금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려서 경기도지사 선거는 경기도의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그리고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비전과 일머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지 예, 예. 이게 뭐 정쟁으로 흘러서 뭐 대선의 연장에 내리키 가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네. 지금의 이제 당선자나 인수위의 이 앞으로의 이 어떤 독선과 폭주와 예. 관련해서 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예. 아주 정면으로 돌파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일머리 이야기 좀 하셨으니까 경기도 저번에 이제 출연하셨을 때 경기도의 가장 큰 과제가 무엇이냐 이렇게 제가 여쭤봤더니 교통과 주거 문제다 이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떤 해결책을 지금 갖고 도민의 선택을 지금 네. 기대하십니까? 지금 크게 세 가지 현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교통 문제, 주거 문제, 그다음에 네. 민생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통은 일단 서울을 출퇴근하는 경기도민에게 하루에 1시간씩 돌려드리겠습니다. 지하철보다 3배 빠른 GTX의 차질 없는 건설과 연장을 통해서 더 많은 시간을 쓸 수 있도록 하겠고 내 네. 집 앞, 내 동네에서 학교와 또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도시 환경을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주거는 지금 제1기 신도시 또 제3기 신도시 문제가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노화가 심하기 때문에 네. 재건축과 리모델링을 통해서 새로운 개발할 생각이 있고요. 3기 신도시는 교육과 교통의 인프라를 깔아서 네. 앞으로 개발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고 맞춤형 주택 공급으로 1가구 1주택의 꿈을 실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1가구 1주택의 꿈 실현. 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인구가 1,200만이 넘잖아요. 1390만입니다. 1390만. 네. 예. 일기 신도시 재건축 문제가 지금 논란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당선인이 일기 신도시 분당 일산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재검토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지금 1기 신도시가 이제 5개 도시에 있고 네. 30만 호에 가깝습니다. 워낙 노화가 심해져서 그쪽 주민들의 이제 삶의 질이 많이 위협받고 있죠. 지난번 대선 과정에서 당선자도 공약을 했는데 이번 인수위에서 그것을 이렇게 좀 보류 내지는 좀 주춤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서 네. 공약의 파기 내지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저는 1기 신도시의 그 재건축과 또 리모델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윤 정부가 계속 반대를 만약에 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에요? 지금 1기 신도시 개발에 대한 특별법이 민주당 발의를 해서 제안돼 있고 지금 아무래도 이제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분당, 일산, 평촌, 뭐 중동 이런 쪽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이 특별법 만들어질 수 있도록 네. 제정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요. 여러 가지 규제라든지 또는 할 수 있는 절차의 단축을 통해서 빠른 시간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재건축 이야기가 나오면서 일기 신도시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네, 부동산 문제는 여러 가지를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공급 확대를 통해서 또 이 공공부지에 짓는 값싼 네. 시세보다 뭐 한 50%에 해당하는 50%에 해당하는 그런 가격으로 주택 공급을 통해서 전체 이 부동산 가격에 대한 조정과 이 안정도 같이 하면서 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말씀하셨는데 재건축 뭐 용적률을 더 높이는 방안입니까? 어떤 방안을 갖고 계세요? 네, 용적률과 다 올려야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이 각종 규제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 규제 완화라든지
또 보다 쾌적한 도시 환경을 위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또 그런 과정에서 주민들과 인근 시민들과 의견을 반영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과거 전 지사죠. 전 지사의 정책을 계승하겠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이와 관련해서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정책은 여러 가지 도정을 통해서 좋은 평가를 받은 게 많이 있습니다. 도민 만족도도 한 70%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제 그 전임 도지사로서 이 생활 밀착형 또 실용 개혁의 방안을 많이 해서 이 소확행으로 시민들의 이 아픈 데를 이렇게 해결해주는 정책들을 많이 냈기 때문에 그 같은 정책들 많은 부분은 계승하고 또 발전시키고 또 필요하면 수정 보완하겠습니다. 네. 정책 면에서는 저는 혁신의 가치를 더하고 싶습니다. 공공부문 혁신과 또 기업과 이 시장의 혁신을 통한 경기도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네. 스타트업 천국 도를 만들어서 예. 일자리 많이 만들겠습니다. 네네. 대장동은 뭐 정책 문제는 아니고요. 예. 그것은 뭐 여러 가지 특검이나 또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정치 보복이 아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시비를 가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좀 허탈했던 게 일부 민간 업체에 너무 많은 이익이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그 공공 개발을 통해서 꽤나 많은 부분을 이제 이렇게 공익을 위해서 환수를 했지만은 예.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많은 국민들 눈높이에 조금 미흡했던 것 예.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앞으로 뭐 특검이 될지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가려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이제 초대 부총리, 경제부총리 지내셨잖아요. 인사청문회도 거치셨고, 네. 지금 이제 새 정부 후보, 총리 후보자부터 시작해서 장관 후보자들 18명 인사청문회 이제 시작이 돼야 될 텐데 한덕수 총리 인사청문회 민주당이 보이콧했잖아요. 잘했다고 네. 보십니까? 뭐 자료 미흡을 아마 이유로 했던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이번 인선에 있어서 국민 눈높이에 많이 부족했죠. 우선 여러 가지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또 셀프 찬스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무엇보다 이제 그 전관 예우에 대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 많이 나왔고 예. 또 일부 내정자는 이제 그 과연 역량이 되시는 분이냐 이런 문제 나왔습니다. 저는 부총리 하면서 인사청문회를 겪었던 사람으로서 제 경험에 비춰 봤을 적에도 네. 많은 분이 좀 미흡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것들은 아마도 이 기득권의 그 실력주의 네. 또 전관예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작용을 해서 국민들께 실망을 끼쳐드리고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 개별적인 청문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좀 검증이 되고 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잣대에서 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18명의 장관 후보자 가운데 이분은 절대 안 된다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뭐 제가 특정한 분 얘기하는 거는 그렇죠. 예. 적정하지 않을 것 민주당에서는 이제 정호영 후보자, 김인철 후보자 이야기 하거든요. 네, 네, 네. 뭐 그분 중에 뭐 어떤 분은 좀 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좀 심한 분도 네, 계시고요. 네. 또 총리 지명자를 포함해서는 전관 예우에 대한 얘기가 많고요. 네. 또 경제부처 그 내정자들의 경우는 뭐 제가 다 잘 아는 분이긴 합니다만 전체 경제 정책의 방향이 다시 신자유주의로 회귀하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우려를 나타내게 합니다. 지금 네. 양극화가 심해지고 앞으로 이 경제 상황이 상당히 이 긴축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텐데 예, 예. 신자유주의로 나가면서 이 시장 만능주의로 갈 수 있는 게 있어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네. 이 정호영 후보자나 김인철 후보자 지금 아빠 찬스, 엄마 찬스 이야기가 계속 되고 있는데요.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아빠 찬스와는 다르다는 게 국민의힘 주장이거든요. 네,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가 다를지를 얘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얼마 전에 또 조국 전 장관은 또 사과를 했던 것으로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저는 장관 그만두고 부총리 그만두고 저에게 왔던 모든 전관 예우에 해당하는 죄를 다 거절해서 일체의 것을 다 거절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경제적인 정말 장관 월급에 10배, 20배 주겠다는 것도 거절했고 사회에서도 하나도 안 맡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사회에서를 하나도 안 맡으셨어요? 네, 저는 하나도 안 했습니다. 예, 예. 일체의 그 고위 공직을 그만둔 뒤에 어떤 새로운
잡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그것이 국민들에 대한 그 전직 고위 관료로서의 금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와 같은 전관예우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아빠 찬스, 엄마 찬스나 이런 것들은 전수조사를 좀 한번 해서 우리 국민들께 아주 그 뭐라고 할까 투명하게 좀 보여주면 어땠을까. 그리고 뭐 법을 만들어서라도 예, 예. 이 전관예우에 대한 근절책을 이번 기회에 만들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박지원 비대위원장이요,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대학 교수만이라도 자녀들에 대한 그 대학 입학, 네. 편입, 의전원 편입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자라는 제안을 했거든요. 만약에 경기도지사가 되신다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학교의 대학 교수에 관련해서 자녀 아빠 찬스, 엄마 찬스가 있는지 여부 전수조사 하실 계획 있습니까? 뭐 대학의 뭐 교원의 자녀들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이 경기도지사에 있지는 않을 거예요. 예, 예. 그렇지만 박 비대위원장의 한 취지에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예. 저는 만약에 도민의 선택을 받는다면 네. 공공부문 개혁을 우선적으로 할 생각이거든요. 예, 예. 만약에 우리 공직자들 중에서 그와 같은 식으로 그 아빠 찬스나 엄마 찬스 또는 셀프 찬스는 정말 엄중히 보고 싶고요. 또 퇴직한 공직자나 공공부문에 있는 분들의 이 전관예우는 근절하는 방안을 우선 경기도에서부터라도 좀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그 경기지사 민주당 후보 토론회 때 네. 정경심 교수 사면 이야기가 나왔는데 유일하게 즉답을 피하셨어요. 왜 즉답을 피하신 겁니까? 즉답을 피했다기보다도 그 이제 질문하신 그 저희 후보께서 뭐 이게 맞냐 틀냐로 이렇게 단답형으로 여쭤보셨어요. 그랬군요. 예. 그런데 저는 그와 같은 질문이 경기도지사 경선 토론에서 과연 맞는 질문이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 그와 같은 질문은 yes, no를 이렇게 대답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정경심 교수의 사면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문제는 그 역시 그 후보와 마찬가지로 단답형 답을 요구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예, 예. 아마도 이제 정경심 교수의 이제 건강 문제 이런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결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이제부터 선거에 바쁘게 임하셔야 할 텐데 끝으로 경기지사 후보로서 네. 우리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경기도에서 제 꿈을 키웠습니다. 15살 판잣집 철거돼서 천막집 소년 가장으로 끼니 걱정하면서 살았던 경기도에서 제 꿈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천하는데 매진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헌신하려고 이렇게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습니다.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오로지 경기도정을 잘 살피면서 경기도를 바꿔서 대한민국을 바꾸겠다는 각오로 경기도민의 민생, 주택, 부동산 문제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성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사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